안녕하십니까. 박현TV의 새로운 대안 박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연할 것은요, 21대 총선 결과 분석과 그리고 제3세력 출연에 대한 아쉬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오늘 총선 결과 분석과 연관된 고사 한 토막을 말씀드리고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자난득 이시자라는 말. 시자난득 이시리야. 시자난득 이시자라는 말은 때시자. 때라는 것은 얻기는 난득, 어려울 난득. 때라는 것은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쉬울 이자, 이시리야. 잃기는 쉽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시옷이 부재래. 이 좋은 때라는 것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다. 한번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불취하면, 하늘이 준 것을 받지 못하면 그건 반수기구요. 반대로 너의 허물이고, 시지 불행이면 내가 이르렀는데도 실행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반수기양이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런 이제 고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유방과 항우가 한 일대 이제 천하의 대란을 벌이죠. 누가 천하를 통일하느냐? 이때에 유방이라는 사람은 그냥 언론 보자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아주 호걸이고, 항우는 정말 영웅이죠. 이제 이 싸움에서 이 두가 팽팽히 싸우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천하통일은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장자방이라고 하지만 실제 장자방이가 아니어도 그 혼자 개인 지략도 있고 대담한 무예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한신이었어요. 그 한신이라는 사람은 설사 장자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는 꼭 조조마냥 자기의 지혜도 있고 전략도 좋고 지도력도 있고 대장군 깜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아주 특출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천하를 사실상 이제 유방이 천하 통일을 하는데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 유방이 그러니까 이 한신이 그렇게 거의 천하 통일을 해서 이제 몇 군데만 정벌하면 돼. 이제 그 정벌 몇 지역만 이미 천하 통일은 다 됐어. 이게 한 두세 군데만 정벌하면 이제 천하 통일을 드는 겁니다. 이때에 한신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괴통이라는 사람입니다. 괴통이 가서 한신에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공이 천하를 덮었어. 이 당신의 공이 이미 천하를 덮었으니, 그러나 그 공이 천하를 덮으면 상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워.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성경 천하 일본을 다 대표하니까 선조가 잡아다가 저기서 배구종군 시켜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백성이 그쪽으로 쏠리면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봐주질 않지. 그러니까 그 말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천하 통일을 해서 너의 공이 천하를 덮을 만큼 높다. 그러나 그 상은 받기는 어렵다.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통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때다. 지금 너는 여기서 천하 통일해서 유방하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삼분지기를 해버려라. 이 천하를 삼분지기를 해서 너가 한번 네 스스로가 천하 통일해서 천하의 주인이 되어봐라. 이 말을 교통이 하는 것이죠. 교통이 하면서 여기서 때가 왔다 말하자면, 이런 때는 너는 너무나 전쟁을 잘해. 너무나 전쟁을 잘하고 온 국민이, 온 나라의 그 중국 천하의 백성들이 대단하다고 너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소위 말해 너에게는 때가 왔어. 그러니까 시자난득, 때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시자난득, 때라는 건 아주 어려운데 읽기는 쉬워. 그리고 한번 이 좋은 때는 다시 오지 않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공을 세워봤던들 너는 아주 네 생명이 위태로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차라리 삼분지기를 해. 중국을 삼분지기를 해서 유방, 항우, 너 이렇게 한번 싸워가지고 네가 한번 천하를 통일해봐라. 이 말을 교통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네가 만일 여기서 이 하늘이 주는 천여불치, 천이 하늘 줄
찬열, 졸려. 하늘이 천여 불취. 하늘이 주는 이 계의를 취하지 않으면, 불취하면 반수기구요. 그 허물은 너에게 있는 것이고, 시지 불행이면 시가 그래. 시가 때라는 것이 다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시지 불행, 네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너는 반수기란이요. 오히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 말이야. 이렇게 이제 교통이 말하니까 한신이 한참 어떤 뭐 근리한 말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천하통일을 해서 내가 유방한테 만들어 주는데 나를 설마 나는 최대의 영웅으로 부상하는 것이지, 뭐 이런 정도 하다가 결국은 그 말을 안 듣고 천하통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토사구팽. 다 하고 나니까 한신 잡아다가 유방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이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로는 네가 모사를 꾸몄다고 말을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은 사실은 네가 너무나 전쟁을 잘하고 참 전쟁 신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해요. 특히 유방의 부인은 그 주장을 합니다. 그는 놓아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한다. 결국은 한신을 죽이게 되죠. 그때 한신이 죽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 참, 내가 그 교통의 말을 꼭 들었을 것인데 이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구나, 이 말을 하고 이제 죽어요. 자, 여기서 때가 이르는데 좋은 때가 왔는데도 행위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때가 왔는데도 네가 주저주 하면 망설이는 호랑이는 쏘는 벌보다 못해. 이 바보야.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해도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하고 망설이면 그 쏘는 벌보다 못한 것이다. 아무나 말고 이래서란 말이다. 교통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그때에 행위할 때 못하면 다음에는 그 기회가 오질 않아. 바로 잡아다 죽여버리니까. 때를 이용할지 몰라. 그 때를 자기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것인데, 이번 우리 4.15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딱 두 가지 때를 못 맞춰가지고 미통당이 참패하고 그리고 민생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왜 참패를 하느냐? 선거라는 것은요, 바람과 구도예요. 일단 선거는 바람과 구도입니다. 선거는 일단 바람과 구도가 딱 짜여지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 구도가 잘 짜여진 가운데 바람이 불었다 하면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조직 이런 것들은 도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맨 처음 바람과 구도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무엇이 바람이고 무엇이 구도였는가? 이 구도는 이미 딱 짜져 있어요. 왜 그러냐? 양당 체제가 되어버렸어. 강력한 3당이 없어. 강력한 3당이 출연하면 소위 말하자면 강력한 3당이 중간에 이 표를 자기들 앞에 일정 지분이 옵니다. 강력한 3당이 없으면 결국은 양당 싸움이야. 그 양당 싸우면 이 구도가 양당 구도로 되어 있어. 그럼 양당 구도에서는 무엇이냐? 인물이 없다면 대개 바람이라는 딱 두 가지거든. 인물이라든가 대형 사건이라든가, 그렇다면 정책, 이 두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이슈로 작용하는데, 뭐 인물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삼김 이후에 인물이다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대권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보지만 여러분들 마음 다 시원찮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대권, 이 나라가 말이야, 응? 대통령감들이 말이야, 저런 정도를 몇 개 없으니 말이야. 아마 난 대부분 국민들이 난 그러라고 봅니다. 인물 가지고 바람나는 건 없어.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나면은 무엇이 하느냐? 이제 그만 인물로 바람내는 건 없다. 그러면 무엇이 바람을 작용하는 것인가? 그건 이슈죠. 이슈가 나와야지. 이제 무슨 이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군정정식이라든가, 못 살겠다 할아버지라든가 무슨 그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말을 갖다가 국민이 거기에 찬동해서 막 나가는데, 우리는 특별한 이슈가 무엇인가? 이번에 이슈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슈는 분명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절대 실패해버렸으니까 국정의 총체적 실패요? 그게 이슈입니다. 3년간 한번 돌아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다 내놓아야 이것이 이슈야 말이야. 전체적으로 실패해버렸어. 하나도 내놓을 것이 3년 작품이. 이게 국정 실패가,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하나 이슈가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입니다. 마스크 코로나. 이게 이제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이슈가 맨 처음에는 그 여론조사니 뭔지 해서 일단 여러분 보세요. 그때 우리가 한번 반추해보자고. 누가 이 정권 심판이냐 야권 심판이냐 할 때, 정권 심판이냐 야권 심판이냐 할 때 한 두서너 달 전에는 야권 심판이 더 야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 한 달로 마지막 두 달 앞두고 딱 뭐가 떴느냐? 그 야권 심판이 어느 흐름에 조국 사태 같은 거, 추미애가 나와서 조국을 갖다가 수사장 해체해버린다든가, 소주 성장이 실패해가지고 전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소위 기축민중이 올 데가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이 자영업자가 다 도산되어 버렸어.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지고 말이야. 이 외교는 왕따가 되고 방어벽을 뚫어서 안보는 불안하고 뭐 하나 내놓을 것이야 말이지. 이런 속에서 딱 하니 이제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러한 속에서 나왔던 야권 심판이, 그래서 그런 식이 나왔어도 이상하게도 불구하고 야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느 날 딱 하니 이것이 정권 심판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 반에 2달 전에. 그때가 어느 때냐? 조국이라는 사태 때문에 말이야 도저히 의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 거기서 진중권이가 탁 민노당을 나오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기서부터 이제 이 소위 페이스북 필진이 나가는데, 그의 정론 직필이 전부 국민에게 공감을 일으켜버렸어. 민주당만 빼고 찍자. 쟤들에게 절대 펴주지 말자. 그리고 인밀히 권경혜, 김호기, 홍세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들이 쓰는 그 칼럼이 전부 공감을 줘가지고 어느 날 흐름이 딱 하니 야권 심판에서 정권 심판으로 들어섰습니다. 멋졌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라 이쪽에서는 소위 미통당에서는 상당히 안심이었고 더구나 거기다가 초기 코로나가 오니까 우왕좌왕 뭐 빠짜빠구리 먹고 대통령 웃어버리고 저 마스크 쓸 것도 없다. 그래도 그러면 이러니까 조금 있으면 종시된다 해가지고 우왕좌왕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겹쳐가지고 이제 위기가 왔어요. 여권은. 위기가 왔잖아요. 여당은. 그래가지고 이제 야권 심판으로, 말하자면 정권 심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단한 실수가 나옵니다. 이 미통당이. 이제 떡하니 보니까 흐름이 우리한테 잡혔어. 지금 당장 한다면 다 이겨버리겠어. 코로나 그냥 초기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 나라, 더구나 이 지식인들은, 양심적 지식인들은 이거 안 되겠다 말이야. 쟤들만 빼고 펴주지 말자 했고 말이야. 싹 흐름이 돌고, 새로운 신세대의 창당하고 준비한 사람도 전부 다 미통당한테 입당을 해버려. 이런 흐름이 딱 되니까 이제 안심을 했던 거지. 그리고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었냐? 여기서 욕심이 나온 것이야. 무슨 욕심이 나왔어? 중도 세력을 더 확실히 받아버려야겠다. 황교안이가 종로 출마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중도 세력을 더 확실히 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김종인 씨를 영입해야 한다, 아니야 한다, 그게 나왔잖아요. 김종인 박사를 영입하자 말자 이것이 한 달 반 정도 가버린다, 시간이. 이 흐름에서 이슈를 말이야, 총선, 말하자면 정치적 국정 실패, 그거 하고 코로나 상태 왜 봉사 않고 이렇게 지랄하고 있냐? 라는 이 부분을 갖다 다 키워가지고 말이야, 하나의 큰 대세의 흐름을 계속 밀어버려야 하거든. 김종인 씨를 영입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그 대세의 흐름, 그 이슈를 계속 밀어버렸어야 해요. 하나, 그것을 일반화, 보편화, 고차화 시켜버렸어야 해. 그걸 잠시 멈추고 흐름이 잘 나가다 딱 멈추고는 김종인 씨 영입이에요. 김종인 씨 영입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온대 안 온대야. 그러다가 그것이 한 달 반 정도 가니까 그 흐름이 딱 끊기고, 그 흐름을 틈타서 외신에서 엉뚱하게 한국 코로나가 말이요, 뭐 좀 대응을 잘한다 어쩐다고 하니까 그냥 때는 이때다. 가장 불리했던 여권 애들이 이때다. 이놈을 말이야. 야, 이건 코로나는 국난 극복이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냐? 이걸 확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늦게서, 처음에는 안 온다고 했다가 늦게서 김종인 씨가 와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그야말로 요목요목 아주 옳은 말만 하지요. 제대로 이 국정도 실패 찍고 연극 잘하는 애들 막 하고 이런 애들 순전 쇼밖에 없단 말이야. 이 나라는 이 경제는 폭망했다. 이렇게 하면 쓰겠느냐? 효과적으로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백약이 무효예요. 왜? 이미 국난국복, 코로나 국난국복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체적인 고차가 일반화, 보편화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백약이 무효예요. 이때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대참패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 한간에 이제 그런 말 하죠. 무엇이 우리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된 것은 뭐 차명진이라든가 김태보 등 얘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서울의 중도표가 이렇게 된 것이다. 물론 그 하나의 작은 감소 패인의 요소는 되지만 절대 요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두 이슈를 처음부터까지 쭉 밀고 나와서 그것을 갖다 일반화 보편화시켰으면 차명진 정부가 그 정도 실패한 말 가지고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진의 그러한 얘기는 하나의 부분적 요소는 될지라도 절대적 요소는 못 된다. 절대적 요소 참패는 작전 실패다. 말하자면 대세를 관리할 수 있는 이슈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엉뚱하니 김종인 선생 영입한다고 하면서 한 달 판을 벌여가지고 그 흐름이 딱 끊겨버렸다. 그때 이쪽에서는 반격을 가해가지고 야, 국난국복이 코로나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찍으러 가는데 지금 잘하고는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또 뭘 잘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따져놓고 말해서 뭘 잘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국난국복이 후보 잘한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씨가 잘했다고 나오면 바로 야당은 어떻게 처치해야겠느냐. 여보, 단 한 사람도 죽어도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200명이나 죽었어. 200명이나 죽은 이것이 무엇이 차는 거예요? 응? 이렇게 우리가 말했을 거 아닙니까? 200명이나 죽은 생명이다. 저 세월호가 죽었을 때 정부가 잘못 늦장 대응하여 죽었다고 해서 박근혜가 책임졌다면 200명이 죽은 것은 문재인 책임 아니냐 말이에요. 사과하라! 그거 벨양동성을 다 버렸어야지. 그래서 흐름을 딱 잡아버렸어야지. 얘들이 아무리 공단국법을 잘한다고 뭐 하더라도 이민만 니들은 실패했어. 너희들만 봉선했다고 한다면 신천지도 안 생겼고 임마. 저 200명도 안 죽어 임마. 어? 이렇게 나가버렸어야지. 이 병신들이 그 미통당이 바보같이 멍청하니 뭐 김종인가 뭐 어쩌고 하다가 뭐고 어쩌고 하다가는 무슨 그러다가는 결국은 이슈를 다 놓쳐버리고 그 좋은 이슈 두 개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참패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민통당은 참패의 제일 원인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소위 복이 있어도 화가 전화위복이지. 화를 갖다가 여권은 복으로 돌려버렸고 초기에 코로나가 왔을 때 미치려고 그랬지. 자기들이 이제 국정도 총체적 실패했는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죽는구나 했는데 그 화를 복으로 딱 전화위복시키고 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로 만든 놈은 미통당이고 참 미통당은 미련을 믿져요. 미련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참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냥 미통당 참패는 거기서 우리가 양당 구도에서 참패는 거기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보자면 미통당은 대세를 장악할 만한 이슈를 관리하지 못한 채 그걸 갖다가 대세장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헤매다가 됐고 차명진 같은 정도 그 정도는 뭐 사실상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통당은 참패했습니다. 제가 진짜 제가 만약 선기를 지휘했다고 한다면요, 저는 딱 이 국정 조국 사태하고 삼권 분립이 해체될 정도의 그 조국 사태, 추미애가 나와서 아주 그냥 수사단을 해체해버리죠. 그리고 국정 전체 실패했지, 집값 올랐지, 실업자인 양산됐지, 부동산 도산기업 전부 다 주동수기업 도산됐지, 막 이런 걸 부상시키면서 말이요. 그리고 코로나에서 220명의 죽음을 책임을 져라, 문재인 사과하라. 그냥 계속 몰아갔어야 할 거 아니야. 사방간에 출마하는 사람 전부 다 그런 말 하고, 대변인도 그 말 하고, 황교안도 그 말 하고, 김종인 씨도 다니면서 그 말 막 계속 그 말 막 물어가지고, 아무리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잘했다고 군당군 하더라도, 그 말이 맞아. 봉쇄했으면 그렇게 200명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코로나가 안 왔으면 말이요. 신천지 와봤던데 뭔 소용이 있었겠어? 왜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말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이걸 하나 못한 채 결국은 이렇게 멍청하니 미련한 통합당인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미통당은 그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저는요 이번 선거에서 제 이 TV 제 박현 TV의 원래의 사시는 새로운 대안입니다. 나는 새로운 대안. 나는 뭐 미통당이니 무슨 기존의 나 기존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미통당이 새로운 21세기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러한 소위 마인드가 없어. 그럴 만한 경륜들이 없어. 이렇게 딱 정책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나 제가 주장했던 것이 제가 이 TV 방송을 개국한 것도 새로운 세력을 나오라. 이게 새로운 대안입니다. 이것을 해서 이번 선거에서 제3 세력이 출연하기를 바랬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요. 작년 10월 제가 김종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어떤 흐름이었느냐. 김종인 박사를 만날 때 그때의 흐름은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 호남계 사람들이 통합해서 당을 하나 만드는데 누구를 대표로 할까냐 했을 때에 그때 보도에 나온 것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그 다음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 이런 식으로 공동대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밑에 내가 광주에 있으면서 딱 보니까 이건 뭐 나는 광주에서 서울 자라나려고 광주에 있으면서 딱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절대 국민에게 신선한 바람을 주지는 못해. 나는 참 저 사람들 감각이 그렇다. 참 그렇구나 하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김종인 박사를 만나가지고 지금은요. 지금 상황은 어떤 국민의 마음이냐. 저렇게 이 정부가 정치를 못하고 대실패를 정책 실패하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 적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폐 세력도 안 되지만 주사파도 안 된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다. 여기서 제3세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당신과 나가 한번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응? 이 호남계 제도를 그런 데서 만들고 거기다 30, 40대 신세력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한번 3, 4개월, 5, 6개월 쫙하니 말해 선전하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국정을 맞춰보겠다 했을 때는 분명히 20세 이상은 나온다. 20세 이상이 나오면 우리 캐스팅 못이요. 그럼 갖고 있으면 2년 후 대선은 말이요. 어찌 보면 우리 주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십시다.
이제 김종인 박사하고 하얏트 호텔에서 이제 만나를 얘기했어요. 김종인 박사도 대체적으로 저는 그 흐름을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권노갑 선생을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권노갑 선생을 만나가지고 권노갑 선생님, 지금 야당 저쪽 우리 호남계를 중심으로 야당들이 말이요, 홍석현 중앙회장 무슨 뭐 성락인 서울대 총장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빛을 새로운 바람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래 여러 가지 내가 항목을 들어서 소위 안 된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누구냐고 이제 묻더라고. 근데 왜 안 되는가라는 것은 이제 어느 날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하겠지만 오늘은 지금 이 분석하는 것이니까 그건 생략하고, 좌우지간 홍석현 성락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안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박근혜 당 말하자면 저쪽 적편도 치고 이쪽 주사파도 칠 수 있는 두 개를 다 칠 수 있는 그 명분을 가진 사람 누구냐? 김종인 박사밖에 없어. 이 사람은 두 개 다 한 번에 만들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들은 왜 안 돼? 박근혜 정부 저쪽 미통당은 이래서 안 돼. 그리고 문재인 당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김종인 박사였습니다. 그 박사를 그 양반을 영위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겠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들 만났습니다. 그때 11월 24일 날 하얏트 호텔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김종인 박사하고 권노갑 선생하고 이제 회동을 하는데 초청도 하지 않은 누더기 박지원 씨가 왔어. 박지원 씨가. 이게 김종인 박사는 아주 불쾌했죠. 또 말하자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오면은 김종인 씨 같은 박사는 안 나가지. 딱 박지원 와가지고 한 2시간 뭐 아주 그냥 장황하니 이제 말을 하니까 김종인 박사를 딱 털고 이러면서 내가 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거 박지원 씨가 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나? 탁 이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지원 씨 빼고 그렇게 쭉쭉쭉쭉 이제 추진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해오다가 결국은 박지원 씨는 또 무엇이 된 줄 아니고 한 2달 지나서 그때 설 때쯤 해가지고 설 전후해가지고 김종인 씨가 앞으로 오게 된다 이런 말 하게 되니까 김종인 씨는 무슨 그 사람 말을 누가 신뢰해 해가지고 딱 묵살시키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저 손학규를 지배하는 저쪽 애들 선거가 지금 내일 모레인데 말이야. 선거 일주일 전까지 다 모든 시간 놓치고 선거가 법정 선거 기간 이제 일주일 전까지 통합이 그때 사이를 가지고 무엇을 해보자. 민생당이 존재감이 있었어야 말이지. 그 좋은 때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적어도 3, 4개월 전에 늦어도 말이야. 3, 4개월 전에 딱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가 새로운 민생당이 나왔는가 해가지고 국민에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말이야. 양쪽을 치면서 말이야. 우리밖에 없잖느냐 말이야. 여러분 주사파 적폐가 싫으면 주사파도 싫으면 적폐의 실력도 안 되고 주사파가 안 되는 우리 민생당 정통민주의 우리 정통민주 세력이요. 우리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나갔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이할 시간을 다 버려버렸어. 다 버리고 무엇 때문에 저기들 개팍끼니 무엇을 먼저 먹어보려고 뭐 비리니. 이렇게 선거 일주일 전에 나와서 윤생도 하고 있어? 그 좋은 시간 다 버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민생당이 뭐 알고 있지만 대중은 민생당이 어디냐? 민생당이 뭐요? 다 물어보면 민생당 찍어야 민생당이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그 때를 다 놓치고 잡혀간 겁니다. 사거리 죽어버렸잖아요. 민생당 지도부 몇몇 머리도 없는 사람들 반성하시고 정계 아예 다시 만덕산에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혹시 제가 여러분 지금 방금 제 말에 대해서 의문 질문 있습니까? 뭐라도 저는 이게 짜고 치는 거 없으니까 말로 하면 없어요? 동의입니다. 철랑 깨쳐버려. 세 번에. 자, 그러면 됐고요. 저는 여기서 5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 그리고 임미리 교수, 권경애 교수, 홍세화 선생, 그리고 김호기 선생, 또는 저 참여연대 김경엽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엽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그 칼럼, 글, 정론 집필은 전 국민의 공감을 얻었어. 민주당만 빼고 우리가 다 찍자. 쟤들에게 표를 주지 말자. 그 말은 결국 소위 그 미통당 찍자는 말은 아니죠. 자오지간 이 민주당에게는 심판을 하자. 그래서 은근히 새로운 소위 신흥 세력이 나오기를 바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미통당 찍자고 그런 말 했겠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민주당만 빼고 쟤들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 이렇게 진중권 선생이 표를 날리면서 그 칼럼의 페이스북은 전국의 소위 말하자면 국민의 공감을 일으켰고
주요 언론이 전부 다 하나의 이슈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슈를 선점해버렸습니다. 참 그래서 지금까지 2004년대에 탄도리들이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이 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풍조가 있느냐. 옳고 그름이라는 거 없어. 진영 논리의 정치가 각박해져 버렸어. 왜 이렇게 옛날 정치보다 지금 정치가 못하냐는 것은 2004년도에 탄도리가 국회에 상륙하면서부터 거기에는 옳고 그름은 없어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있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진중권 같은 의인들이 나와서 지금은 사안마다 요목요목 짚어주니까 국민은 거기에서 소위 시비지심의 나침판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쨌습니까? 나는 진중권 선생, 진중권 교수, 그리고 임미리 교수, 한영애, 김경률, 홍세화, 김무기 이런 분들은 계속 글을 써가지고 이 나라 지금 이 사회에 진리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충신은 불사고 사실은 불충이요. 이 말은 충신은 불사고 사실은 불충이. 충신은 말이야 나라를 말이야 섬기는 것이지 뭐 임금 하나 섬기는 건 아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임금한테만 잘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충이요. 충성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헌법주의자다. 이것이 엄청난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의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희망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사실 이제 자치통감에 송나라의 자치통감에 보면 소위 충신은 불화예요. 충신은 불화라는 말 불화 화목하지보다 충신은 임금하고 친할 수가 없어. 잘 지낼 수가 없어. 그리고 화목한 자는 화신은 임금하고 친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충이에요. 이건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나 이 집권여당과의 불편한 것은 이 사람이 충신인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권력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관계가 안 좋지.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국가 민중으로 봐서는 충신이다 그 말이야. 자, 윤석열 총장은 한 몸에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소위 압승을 했어. 앞으로 힘들 것입니다만은 나는 윤석열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 나라의 엘리트 검사들 똘똘 뭉쳐가지고 헌법주의자로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법치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 준법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꼭 실현시켜 주시길 바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윤석열 총장과 팀들은 소위 가인 김병로 선생 다음에 헌법주의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나라의 법조계의 사표가 되고 나라의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 30대 청년들에게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0, 30대 청년들은 말이에요. 이것은 옛날 60년대부터 스튜던트 파워 말하자면 학생운동의 파워라는 것이 거창했지. 그걸로 역사를 타개하고 나와 사유형도 그렇고 지금 그러나 20, 30대 청년들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뭔가 좀 여러분들 확실히 잘 봐야 해요. 지금 기득권 586은 정통 민주의 본래의 운동가들이 아니야. 전체주의자들이요.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 여기는 진정한 순수 민주화 운동이었고 학생들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있었던 운동권들은 소위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은 전부가 막스 레닌에 있었던 볼셰비키스트야. 저 지하에 들어가서 그들은 암약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를 앞세우지만 사실은 전체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이 나라의 최장기 교수도 그러고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진보 교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20, 30대 청년들, 대학생들 그들은 원래 정통 민주의 본류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하는 건 딱 하나 다른 거 다 못해. 국가를 지금 그들이 기득권 돼가지고 나라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조직하고 정치 학습시키고 선동하는 것 그것 빼놓고는 아무 국가 발전책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말이야. 정의라는 것이 없어.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은 자기들끼리요. 자기들 우리만 한탕만 자는 것이야. 다 같이 일어서 골기에서 그들을 분쇄시게 합니다. 이 나라의 정의 사유를 실현시켜 주기를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피 끓는 정치의 힘으로 피 끓는 청춘의 힘으로 이 나라의 정치 사유를 실현시켜달라. 이것이 청년 대학생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2년 후에 대선이 시작됩니다. 이 정부는
이 정부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3년을 지키면 아무 정책이 없어요. 오직 한다는 것이 저 북한 우위 정책, 북한을 우위에 둔 정책만 해가지고 그걸로 쇼하다가 모든 것이 막히고 동맹한테도 되돌아서 왕따 당하고 안보는 지금 소위 말하자면 해치되다시피 하고 취업자는 양산되고 부동산 값 올라가고 뭘 하나 내놓을 것이 정치 경제 모든 것에서 내놓을 것이 없어. 더구나 상권 분립마저 지금 존립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요. 공수처라는 거 절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내가 언젠가 무엇이 검찰 개혁인가 이것은 어떤 기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것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저 지역적인 거예요. 얘들은 국민 여러분 이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집단들이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요.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결국은 포퓰리즘이에요. 막 폭지 퍼주는 그걸로서 국민의 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저는요. 공짜 좋아하는 국민은 나라를 망해했고 공짜를 거부하는 국민은 나라를 살렸어. 공짜를 좋아했던 그리스 국민들 아르헨티나 차베스가 했던 누구야 베네수엘라 전부가 나라 망해버렸어. 전부 다 공짜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그 베네수엘라 여인들이요. 그 여인들이 몸을 7달러에 빨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참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국민이 공짜를 좋아하면 이렇게 나라를 망합니다. 그와 반면에 공짜를 거부한 국민 스위스는 3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국민투표에 붙이니까 그럼 공짜는 받지 않겠다. 스위스 국민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위 집권을 하기 위한 포퓰리즘을 절대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안정스럽게 이 대한민국을 유지시켜달라. 절대 집권자가 집권을 위해서 포퓰리즘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은 나라를 망해하고 공짜를 거부하는 국민은 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대선을 맞이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호 재현의 우국지사 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싫어서 그냥 초야에 붙여 사시는 분들 지금 내가 심산유곡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공동체에 있다 혼나면 마음을 다시 시작해서 한번 다시 나오십시오. 다들 우리 원로들 경륜 있는 분들 다 나와셔가지고 지금 이 정부나 이 여야 집단 똑같이 나는 꼭 이 집권부 이 애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맡길 만한 그런 경륜들이 보이지도 않아. 4차 산업 시대인데 그걸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인가? 과학도 발달하고 사회도 변화했는데 어떤 체제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아무런 대안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 공산주의는 먼저 망했지만 자본주의도 한계가 왔습니까? 자본주의가 한계가 왔으니까 그 자본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느냐?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을 통합한 소위 변증법적 통합 사상을 가지고 그 변증법적 통합 사상 아래서 또한 공산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좋았던 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았던 제도 이놈을 병준법적인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이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의 정책 이념은 무엇이다. 이걸 제시하면서 지금은 이 나라를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어가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위 말해 간절한 갈망입니다. 우국지사 여러분 나와 주십시오. 나와서 저 선량한 신선한 전문인들 데리고 한번 새로운 이 나라 시시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저는 만일에 그런 길이 열어진다면 제 유튜브는 물론 저는 앞장서서 거기에 견마지를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